지금 시간은 이제 후반전에 우리 중고급 과정입니다. 중고급 과정 시간. 그런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시간을 이래서 연계해서 하시다 보니까 기초 과정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이것도 뭔가 모르겠는데 중고급 과정 또 들으니까 더 혼란스럽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중고급 과정은 완전히 한쪽 귀로 듣고 흘려들으니까 내하고 아주 저먼 어떤 그거다 이래서 내가 이번 학기에 관심 물론 귀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 또 똑똑하시다 보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어렵게 들리시면 그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셔도 좋습니다. 좀 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또 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그러다가 들어보면 나중에 또 이제 한 학기 더 지나서 똑같은 내용을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점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이러거든요. 1시간 기초과정을 수업 들으려고 강의 천강 끊어놓으면 중급과정 못 들어옵니다. 그럼 1시간 하고 집에 가셔야 돼. 또 중급과정 하신 분들은 뭐 석 달 끝났다고 해서 이제 중급이 올라오긴 하는데 뭐 아직까지 기초과정 잘 모르겠더라 이러신 분 많거든요. 그분들 기초과정 들으셔야 되는데 저기서는 못 듣거든요. 딱 완전히 1시간씩 딱 구분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2시간 같이 동시에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중급에 처음 해당되시는 분들은 원래는 기초과정에서 아까는 음량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지 않습니까? 음량이 변화하고 그걸 또 세단을 섞여서 오행으로 다시 말하면 음량 오행이 변화하는 거. 음량 오행 그 5가지가 음과 양이 5가지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 이거거든요. 어떻게 상생상극하면서 명령적으로 아까 자연의 이야기를 얻었습니까? 음과 양의 변화를 세분화해서 5가지로 음량 오행이지 않습니까? 오행이라 하면 가다는 것. 그 음량 오행이 계속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그죠? 상호작용하면서 그 상호작용하는 것을 명리학적으로는 상생과 상극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기초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여기 중급에 오면 그 메커니즘을 상생상극이라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육친과 십성의 관계 이런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미리 이제 그 내용을 뭐가 육친이고 뭐가 십성이고를 먼저 아셔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또 상당히 좀 갑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이제 내년도가 연말이고 있어. 내년도가 연말이 아니라 이제 이 내년도 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뭐 이 방송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는 우리는 이제 제 말씀을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우리 저기 선생님처럼 1년 정도 들으시면은 다 아시에 사실은. 근데 말을 표현을 하라면 표현을 못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질문 잘하면 5만원 법니다. 그죠? 질문 잘하면 5만원 법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지금 3장을 드렸죠. 3장을 드렸는데 요 십성별 연운 보는 법 하는 거 이거 하나 있죠. 한 장. 오늘 제 책 181쪽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걸 같이 놓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개묘년 세운 보는 법 하면서 되어 있죠. 2장짜리.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시간 봐서 181쪽의 내용과 십성별 연운 보는 법과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개묘년에 세운 보는 법. 세운 때는 연운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보면 2023년도는 검은 토끼의 해다. 근데 요즘 이 성경에다 하면서
뭐 벌써 얘기 나옵니다. 검은 토끼 해가 어쩌고 이래 하지만 왜 검은 토끼인지는 몰라요. 왜 검은 토끼? 혹시 아세요? 그렇죠. 아세요 혹시? 왜 검은 토끼라 하는지? 개가 이거 수잖아요. 어? 개면연에 개가 수니까 예예. 물은 검은색이라 오. 검은 토끼. 이거는 많이 아시네. 이야 공부하셨네. 아니에요. 중국까지 하셔야 돼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맞죠? 예. 아시죠? 예. 아. 아니지만. 사실은 아, 들었어요. 예. 색깔이 있더라고요. 예. 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검은색이 들었다. 예예예. 아니, 들어도 막 아니 몰라요. 완전히 이제 처음 입문하시니까 진짜 진짜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제 말씀하셨네요. 예. 아까 제가 오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오행 속에 음양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오행에 음양이 있으면서 그 각각 오행의 색깔이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행이라 했지 않습니까? 목, 화, 토, 금, 수. 여기 이 5가지를 안 했습니까? 요 5가지가 위에 행한다, 행. 요거 행. 5가지가 돌아다닌다. 위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거는 맥락적으로 상생상을 한다는 건데 상생. 요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상생이라고, 그죠? 또 이제 누르고 이제 놀무짓하는 그것은 상극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색깔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색이 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딱 이 5가지 기호 중에 목은 청록이라 하거든요. 청록색. 자, 1년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때가 언제죠? 1년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계절 있잖아요. 1년은 사계절로 변화하잖아요. 계속 변화한다 간다. 근데 1년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아까 시작하는 건 목이라 했죠. 그죠? 가장 먼저 시작하는 목이라 안 했습니까? 목에는 온 천지 자연이 어떻습니까? 소생하는 기운이 청력 속으로 파랗죠. 그래서 목은 푸른색이에요. 청록. 화는 푸른 나무와 같다. 그죠? 새살. 그죠? 새살. 화는 그래서 청록. 화는 불화자산. 뜨겁잖아요. 어떻게? 붉은색. 쉽죠? 붉은색이 그냥. 토는 땅 흑토자를 썼잖아요. 황색, 황토, 흑색. 금은 백색, 흰색. 수는 아까 뭘 움직이지 않는다. 수는 검은색. 검은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점점 더 재미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개라는 개 우리 내년에 개명원절이잖아요. 근데 개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가 요래 하나가 만들어져요. 하나가 위에 글자 하나 글자 하나. 위에 글자는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천간의 글자이고 밑에는 묘라는 것은 땅의 기운을 뜻하는 지지의 글자예요. 그래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한 개씩 계속 맞물려 갖고 천간의 글자와 지지가 맞물려 갖고 6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개자가 이 개자 개명절이잖아요, 그죠? 개자가 이 수에 해당되는 수에, 그죠? 각각 음량으로 2개씩 배분되거든요. 배분은 수에 해당되는 거잖아. 자,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에는 각각 은이 있고, 화에는 병정이 있고, 이렇게 다 양과 음이래요. 토는 무기가 있고,
금에는 경근과 신근이 있고 이 수에는 임계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오행에 다 해당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요래가 개묘는 묘는 토끼를 뜻하잖아요. 토끼띠 묘 내년에 토끼띠 그러니까 요 개가 수에 해당되니까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3년도는 그런데 2024년도는 뭡니까? 2024년도는 23년도는 좋다. 개묘년이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더 진행 변화하겠죠. 진행해 나가면 개 다음에는 뭡니까? 임계 끝났어. 임계점에서 다시 갑으로 가죠. 그러면 갑으로 가고 천간에는 갑으로 가고 지지는 뭐로 갑니까? 묘 다음에 임묘진으로 가죠. 진. 예. 진으로 간다. 진은 뭐다? 용띠죠. 그러면 이때는 2024년도는 무슨 색깔의 용입니까? 청명. 쉽잖아요, 이제. 쉽잖아요. 아직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이제 우리 세대들 엄청 들어서 이제 확실히 이해했죠. 확실히 하나는 확실히 얻어가야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알았다, 그죠?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했다. 자, 이제 간지의 해석을 해놨습니다. 천간과 지지라는 얘기는 여기 천간은 겉으로는 천간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다음 지지는 실속적인 현실적으로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글자가 같이 항상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데 하늘의 기운은 실질적으로 안 보입니다. 아까 천수상 그죠? 하늘에서 그 상을 들이우고 그러면 상을 들이운다는 거는 없는 거예요. 기운만 준다. 기운만. 그걸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기운, 생각,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읽을 수가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간은 이걸 천간이라고 하죠. 위에 그 천간 하늘의 천간을 말하고 밑에는 지지라고 칭한다. 땅에 있는 기운이니까. 그래 천지가 기운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는 기운이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을 통해서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냐 이 개라는 글자 개명의 개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이 묘라는 글자는 묘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그런 현실이 천수상해서 그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거, 지수예요. 이게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신수라 하면 내년도에 2000개묘년에 이제 해를 문을 말합니다. 그 사람마다 신수라 하면 사람의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라면 여기 처음 보신 분들 그걸 자기 전화기에 그거 앱 깔려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자기 사주명 앱 깔려 있습니까 혹시?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렸구나. 저는 안 깔려 있어요. 전화기 앱 깔려 있습니까? 만세에 깔려 있습니까? 깔려 있구나. 나중에 그러면 수업 마치거나 중간에 잠시 선생님 좀 앱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들 좀 앱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글자 아까 제가 그 소개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당사주 쪽에는 띠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했고 지금은 우리가 이 자평명리는 이 일간 그리고 위에 거는 전부 다 전부 천지가 이렇게 있죠. 상호작용한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천간의 글자로 천간이라 칭하고 밑에는 지지 땅지자 지지라고 하면 하늘 쳐서 천간이라 한다. 이 이제 이 명칭이 그런데
그 여기 있는 요거는 생일이거든요. 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바코드입니다. 사주 8개 바코드. 요 하나의 기둥이라 해서 4개 기둥이죠. 그래서 사주 4개 사주 기둥주죠. 사주. 그 다음 사주에 몇 글자입니까? 8자 8글자. 사주 8자. 그 여기에 있는 글자는 이 명주의 기준점은 나라고 한다는 거죠. 나라. 여기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를 따져서 거기에 있는 글자와 따져서 그 명의 태세를 보고 원래는 그래 하는데, 근데 거의가 여기에 있는 글자와 한자만 보고도 합니다. 한자만 보고도 내 눈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나거든요. 나의 정신적인 이 명예, 정신적인 분야를 관장하는 글자가 요 글자이고, 나의 신체를 관장하는 글자가 요 글자예요. 그럼 내년에는 계묘년이라 했잖아. 야는 내 일간의 천간의 글자와, 그죠? 야는 내 일지의 글자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죠? 관계. 또 묘는 내 일간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도 같이 봅니다. 이래서 오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보는데, 자 여기서 그 얘기 후에 그림자 이 십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육신과 십성이 만들어진다 이래서. 그래서 본다. 자, 세운과 십성은 어떤 사주에 없는 십성의 운이 오면, 십성이라면 10개의 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10개의 별. 십성의 운이 오면 일간에 대비한 십성의 마음이 발생하고, 일간에 대비한 십성이란 요 일간, 여기에 대비한 계묘와, 그죠? 계묘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죠. 요게 요대로 여기 있는 거죠. 요 관계가 여기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에서 십성이 만들어지고, 요것도 십성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어떠한 십성이냐 이제 그거죠. 만들어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아직 이제 조금 그렇지만, 그래야지 이제 몰라야지 이제 이 질문이 생깁니다. 영 몰라면 또 몰라서 질문을 못합니다만. 자, 요래 해서 그 십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십성의 천간의 글자를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어떤 여기 하나의 십성이 만들어진 거죠. 이 십성이 만들어진 십성의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여기에 또 십성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현실이 벌어진다 나한테,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 명을 먼저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올해 내년도에 2023년도에 오는 이렇게 해서 어떤 십성은 10개의 별이라 했는데, 어떤 야한테서 어떤 별로 나한테 운으로 왔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야는 내한테 어떤 십성의 별로서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하나,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기가. 그러나 2023년도에 계묘년 토끼띠 해는 사주 원국의 어느 오행을 형충으로 가격하면 해당하는 육친은 반드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만일에 울로인 대운 세운이 일주 두 개, 천지 두 개 글자 아래 위로 일주 삼형 상충 하면, 일주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일주는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과 요 자리는 부부 자리죠. 부부 운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 자신과 부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은 월을 이야기하는 월주를 만약에 형이나 충을 가하게 되면 이사나 이동이나 이 변동으로 직업의 변동이나 사회적 변동으로 고난을 겪기도 한다. 이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약이라면 이 나머지 일간 요거 하나 외에 7개 아닙니까? 7개의 관계에서 그냥 나와의 어떤 관계 나와 한 편이 안 되고 한 편이란 생해주는 글자. 생한다는 것은 만약에 목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으면 수라는 글자는 나의 편이 돼요. 나인데 행하니까.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가 화라면 목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고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토라면 화만 내 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가 여기 있던 극신약하면 이 말입니다. 신약이라 하는 것은 내 편이 없고 아군이 없고 적군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신약이 극심하거나 또는 일간이 신왕퇴왕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 재화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는 밑에 있는 요 글자를 뜻하죠. 일의 지 여기 이제 이 합이 되는 명은 일지 합이 되면 뭡니까? 왜냐 계묘니까 그죠? 묘와 합되는 글자 그럼 묘는 요 술의 합이죠. 요 자리에 술이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사람들 모두 내 자신이니까 결혼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수란 인성을 뜻합니다. 인성이 형충하면 인성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엄마지 않습니까? 엄마니까 엄마나 스승이나 선배나 뭐 뜻합니다. 이모들도 뜻하고 그의 흉사가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무토일간은 무게합하여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이든지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토가 있는 글자, 아까 요거요 글자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아까 천간에 위에 있는 글자는 그러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관의 운으로서 무토일간자는 계묘라는 글자가 걔는 뭐로입니까? 걔는 어떤 십성으로 여기가 이제 이 무가 있으면 무게 합을 떠서 이 십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십성이 어떻습니까? 제죠. 제주가 정제의 십성으로 정제의 별로 다가오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뭐 천간에는 뭐랬습니까? 정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또 재물을 얻어야 되겠다 현실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거는 뭡니까? 이건 결국 목이니까 이 관이죠. 관인데 이 정관의 십성의 정관의 십성 정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생관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재생관에 제의 마음이 일어나 정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그런 내가 뭐 생각과 이상과 뭐 이게 아니라 현실을 따지기 위한 그러한 어떤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관은 안정적인 거죠. 정관은. 그러니까 이제 돈은 안정적인 재성 정전이 현금성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안정적으로 이제 안전한 곳에 정부기관에 이런 얘기들 그렇게 이런 확대 해석하는 거죠.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무토일간은 무게합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여 올해는 2023년도 또 개묘년에는 모든 일을 결정하여 책임지고 어떤 일이든 진행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생간의 운으로서 우리 존에 취직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토일간 좋죠. 이 계묘라는 글자가 그 이전에 이 계묘라는 글자가 상징한 것은 이 말입니다. 계묘라는 글자의 상징은 이거 오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이 앞에는 임계, 임과 요 앞에는 임인이죠. 그 원래는 2022년도는 임인년이었잖아요. 그러면 호랑이잖아. 그죠? 임인년이었잖아. 임인년에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금고 하루로 친다면 밤이에요. 임계는 밤이에요. 수는 밤이에요. 화는 대낮이에요. 하루로 본다면. 그럼 밤이니까 어떻습니까? 컴컴해요. 안 보여요. 그러죠?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이는 인시가 언제입니까? 새벽 3시 반. 그 3시 반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 깜깜한 밤에 이는 역마가 돼가지고 역동적인 굉장히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 안에 시장관에 병화라는 글자가 있어서 저 앞에 뭔가 희망이 보여요.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하나도 안 보이지만 자기 혼자 뭐가 저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죠. 앞에 안 보이면 투자 안 할 텐데 굉장히 희망적인 마음을 일어납니다. 현실이 그래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행을 비춰내서라도 갖다 공부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예상 못하고 갖다 공부는 해가 이민년이에요. 근데 시작한 사람, 그렇게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작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작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한 사람들은.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이민년에는 하필 컴컴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가운데 역동적인 마음만 일어나겠죠. 그죠? 사주 명예 이글자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99% 하려고 합니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연말로 인해서 뭔가 하려고 비전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모았어. 같이 하려고 하겠죠. 앞이 안 보이지만 자기 혼자만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겠죠. 근데 원래는 어떤 거냐? 오늘 새벽에 좀 더 밝죠. 그러잖아요. 새벽이 더 아침으로 좀 다가오니까 더 밝아요. 이거는 이제 임계점 마지막점이에요. 아직은 어둡죠. 아주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은 이제 이 여는 거잖아요. 아침을 여는 거잖아요. 뭔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일한 자기 명속에서 이게 동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뭔지 몰라가지고 갈등만 할 수도 있어요. 시작까지 안 할 수도 있죠. 갈등만 몰라가지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에라이 하면서 달라들었을 끼고 좀 신중한 사람들은 생각해보겠죠. 조금 더 있어보자, 조금 더 생각해봤겠죠. 그런 사람들은 원래는 전에는 뭔지 모르고 확신이 안 생겨서 뭔가 비전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안 했겠지만 원래는 뭔가 어떻습니까? 뭔가 보이겠죠. 이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보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원래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난 거죠. 작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면 올해는 서서히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둡죠. 중간에 또 플러스 어두운 걸 또 플러스.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글자 자체가 지금 이 천수산 지수형 하는 이 계명의 뜻 자체가 계명의 의미가 작년에 하나도 안 보였던 게 지금은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러나 어둡다. 그럼 왜 좀 더 기다려야죠. 더 뭔지를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더 기다렸습니까? 이 다음에 언제입니까? 갑질. 드러나 보이죠, 이제. 이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이잖아. 보인단 말이야. 하늘도 열리고 시작하는 게. 이때도 굳이 시작해야 된다 하면 후반으로 가서 시작해라. 그죠? 지금 우리가 다 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는 건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줄을 몰라서 그렇지. 들어보니까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아시겠죠? 사실 들어보면. 예. 실제로 이제 아시는 거 진짜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조금 확대 해석한 거죠. 이제 갖다 붙이는 확대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시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괜찮겠네.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네. 어떻게 하면 이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 저한테 이제 상담한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살짝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만약에 들으셔서는 제가 기다려 했거든요. 제가 놓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유거든요. 이게 자연의 이치의 어떤 변화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전쟁이 아니고, 그죠? 이걸 제가 이제 이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예. 질문. 내년은 개묘년인데 결혼을 예를 결혼은 그러면은 갑진년에 하면 더 좋은 건가요? 결혼? 결혼은 내년은 그러면 개묘년은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누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개묘년 하지 말고 갑진년에 하면 좋은 거예요? 그건 일간마다 다릅니다. 아 사람마다 일간마다 다른데 요런 상황, 이 글자 자체가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거고, 그 일간 자체가 만약에 결혼이라는 것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글자가 전체 전반적인 것을 뜻하고, 전반적으로 결혼은 만약에 결혼이라면 간목 일간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무토 일간자가 결혼할 수도 다를 있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하고자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운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무토 일간자라면 재관이 들어오거든요. 재관. 그럼 쟤는 뭡니까? 남자로 따지면 부인이 되고, 그래? 부인을 만나서 안정을 찾고요. 결혼하면 좋겠죠. 그러잖아요. 아 개묘년이라도 전체적으로 개묘년 자체가 결혼 갑진년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로 개개인 다 그러면 다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개묘라는 이민이라는 글자 그 깊은 한밤중에서 아침을 서슬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계속 정신을 덮었어요. 그죠? 컴컴한 가운데 그죠? 처간 컴컴하잖아요. 반면에 수 어둡다 이돼 있잖아요. 컴컴한데 현실적으로는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연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죠. 이민 연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새벽 3시 반 모두 보이면 안 보이죠. 네. 그죠? 그만큼 천지가 깜깜하잖아요. 근데 인이라는 글자는 지장간 배우지만 지장간 속에 병화가 있습니다. 이 병화만 보고 병화는 뭡니까? 어둠 속에서 병화는 희망이죠. 밝음은 어둠 속에 밝음은 희망을 뜻합니다. 그죠? 상징하죠. 좀 더 확대해서 가자면 그 희망, 긍정적인 걸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의 불이라면 등대와도 같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하나의 희망이죠. 굉장히 그죠?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거 하나만 믿고 현실은 어둡고 깜깜하고 안 보이는데 무언가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죠.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또 인이라는 글자는 역동적으로 4명 8글자와 같이 연계해서 잘 움직인다면 내가 바로 움직이겠죠. 역동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는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빛을 내갖고 똑같았습니다. 이 운에는 대개가 이 글자가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어둡지만 만약에 초반에 이 병이 붙어서 병인이라고 붉은 호랑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 호원하잖아 지금. 호원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병화 빛이 쫙 쬐는데
그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반대적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불투명한데 이때 어떻게 아직까지도 어둡잖아요. 임계 어두운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아침을 열어요. 시간이 언제입니까? 5시부터 아침이라는 거죠.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네? 사업을 하면은 예. 그러면 개묘 좀 더 내년에 하지 말고 개묘년에 누구라도 그건 물론 개인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개묘년 자체가 내년에 하지 말고 갑진년에 하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개묘라는 글자 자체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개묘라는 글자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거나 그죠? 내가 뭔가를 주변에서 이야기하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그죠? 뭔가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누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 소개를 받았던 의했던 간에 그런 게 작년에는 진짜 뭐가 뭔지 몰라서 안 했는데 올해는 이것 때문에 하라 했구나 또는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개묘라는 게 느끼게 되는데 실제적인 환경은 나는 그래 느끼지만은 어둡다 앞에 안 보인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다면 이때부터 시작하려고 했다면 이때는 뭔지를 몰라서 안 했을 끼고 만약에 희망을 본 사람은 은행에서 빛을 내서라도 이 가뭄에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이 환경에서 빛을 이제 된다라고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뛰어들 거다 말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실패 볼 확률이 많다. 왜 앞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작년에 그래서 시작 안 했다라면 올해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되는구나 또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구나 분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올해가 아직까지도 만약에 작년에 연이어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 시기를 후반으로 지나서 해라. 전반에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주 기운이 가깝잖아요. 우리 차라리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도 이 글자가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글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명과 또 본인의 명과는 관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은 우리 누구한테라도 이 기운은 이렇게 와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주와 어떤 십성적으로 이제 만나는다는 거죠. 어떤 십성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어떤 십성에 별로 현실이 일어나게끔 하느냐는 거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에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거는 그 다음에 천합지합 일주 이래 나왔습니다. 천합지합 일주 천하늘 여기 있는 천과 개와이 그리고 그 다음 지지에 있는 글자와 묘라는 글자와 천합 지합 지지합 천간에도 합이고 지지에도 합되는 거 천합 지합 일주는 이래 나왔습니다. 천합 지합 일주는 좋습니다. 그게 천합 지합이 되는 일주는 무술생입니다. 무술생 여기 일주가 무술인 사람은 그죠? 사람은 정제와 정관의 합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 고집을 수그리고 외부 환경에 맞추었어. 나의 맞추려고 해서 나의 고집을 꺾는다. 그래서 운이 상당히 외부 환경에 맞추되고 무토가 고집세거든요. 황소 고집 맞다는 게 무토예요. 근데 토가 또 강하면 행동도 안 빠르면서 타면서 황소 고집 안 가고 확 버티는 거 있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 이거 황소 고집이라 하잖아요. 보통 성질 급한 사람들 빽 하잖아요. 하지만 야는 안 그렇거든. 이런 황소 고집을 접고 그 외부 환경에 맞춰서 근데 고집을 없고 외부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는 남녀 결혼 운, 그죠? 그다음 신분 상승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럼 무술인 사람 상당히 좋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해서 뭐 합과 충과 일어났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한장 넘어가면 뭐 개문법은 돼 있죠. 어디장에